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표법 제34조 1항 16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호, 17호, 18호, 19호 있는데 16호는 또 특히 19호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17호는 또 18호하고도 또 이렇게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이고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6호에 보면은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에 관한 것인데요. 16호 법 조문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죠. 월드 트레이드마크 오거나이제이션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이렇게 돼 있죠.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이거는 이제 상표 등록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 나라 포도주, 증류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요. WTO 회원국 내에 것만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16호는. 네,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19호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FTA 자유무역 협정의 경우에 보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데 이 규정을 주게 된 그 근거 규정이 입법 취지 입법 과정이라든가 한 것이 16호는 WTO에 우리나라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규정하는 조약 내용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16호가 둔 것이고 그 다음에 19호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 협정을 다른 나라들과 체결하면서 FTA를 체결하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둔 규정이에요. 네? 그냥 그걸 간과해버리면 어느 조약이었지? 헷갈린다고. 16호는 무슨 조약이었지? FTA였나? 네? WTO였나? 아니면 둘 다 다였나? 뭐 파리 조약이냐?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세계무역회원기구 내의이고 그 다음에 아무 상품이나가 아니에요. 아무 상품이나가 아니고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만 한정되는 거야. 16호는 상품이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또는 그 지리적 표시를 표정의 일부로서 이렇게 포함하는 상표 요거여야 되고 그래가지고 지정상품이 뭐야?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라는 거야. 지정상품이 포도주 또는 증류주로 했을 때 16호가 작동이 되는 거야.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거야. 다른 상품이 지정됐다. 그러면 일단 16호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이런 것은 등록을 안 해준다 하는 거예요. 단서 규정이 있어요. 다만 이 지적 표시에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해서 즉 포도주나 증류주가 되겠죠. 해가지고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출원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WTO 세계무역기구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협정 트립스에 에서 이제 이 조약이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운데 거기에 이제 트립스라고 지질산 보호에 관한 그런 항이 있어요. 그 항목이 그게 이제 줄여서 트립스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지적 표시를 구성 요소라는 상표에 대해서는 그 조약에 보면은 오인운동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인운동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을 거절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래서 16호를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16호는 오인운동이 염려가 없다 하더라도 적용이 되는 거야. 만약에 오인운동이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상표법 34조 12호 품질 오인 또는 수유자 기만
이런 조항들이 적용해서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적용 요건을 보면은 아까 강조했죠? 첫째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일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밑줄 친 것은 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런 16호나 이런 19호라든가 뭐 또 나중에 또 17호, 18호도 다 연결된 거지만, 이 지리적 표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체 표장 이런 것들이 가끔 이제 종종 1차에도 그렇지만 또 2차 시험에도 종종 나오고 있어요. 자주 다루는 그러한 표장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숙지해 놓지 않으면 낯설어 이걸 쓰기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연습을 많이 이제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조항이 뭐야? 첫째, 상표적 요건 중 구성 요건에서 지적 표시에 대해서 정의 배웠고, 지적 표시 단체 표장, 지적 표시 증명 표장 이런 거에 정의를 배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식별력 부분에서 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한 부분 있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처럼 타인 선출된 등록상표 설명서 이렇게 7호죠. 8호에는 지리적 표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8호, 또 9호는 주의상표죠. 근데 10호에 보면 뭐야? 주의된 지리적 표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8호와 10호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6, 17, 18, 19 이걸 잘 아셔야 돼. 메커니즘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도주 또는 증류주 산지에 관한 지적 표시 구성되거나 동일 이런 상표라는 것은 그 지역의 문자로 표시된 경우, 또는 그것을 번역하거나, 영어로 뭐 translation이죠. 음역하거나, 이건 뭐 transliteration이라고 그래요. 음역은 transliteration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입법처에 설명한 것처럼 오인운동의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봅시다. 예를 들어서 심사기준에 있는 예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르도가 돼 있어. 보르도. 보르도가 돼 있는데 여기 위에 보르도라고 돼 있고 에콜드뱅 이렇게 돼 있어요. 에콜드뱅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포함하고 있죠. 이게 표시되어 있잖아. 이런 것들도 이제 대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무슨 종류, 무슨 유형, 무슨 양식, 무슨 풍 이런 표현이 수반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거 밑줄 부분도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던 겁니다. 대상 상품이 뭐야?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한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르도, 샴페인, 꼬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단 시 유의돼야 할 사항은 이런 여기 이 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 표시를 포함하는 표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해당 지적 표시에 정당한 사용자가 단서 있죠. 이것을 지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출원했다. 이러면 뭐야? 등록을 허용하는 거야. 동그라미 등록을 허용해. 그렇죠? 그런데 정당한 사용자라 하더라도 이자가 뭐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출원하는 게 아니고 뭐야? 상표로 출원해. 그러면 등록이 허용 안 돼. 알았죠? 뭐로 출원하냐에 따라 표장의 종류를 뭐로 출원해서 등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그런데 이것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할 때는 돼. 근데 상표로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정당 사용자가 아닌 경우, 이런 지적 표시의 정당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로도 등록 못해. 못 받아. 지리적 표시도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도 등록 못 받아.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적 표시가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16호에 해당될 수 있다. 앞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의 지리적 표시가 속한 국가, 즉 WTO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에서 나왔잖아요. 그 회원국 내에서 이제 그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지 않는 지리적 표시야. 그 나라에서도 자기는 여러 가지 지리적 표시들이 있겠지만 그 나라에서도 보호해주는 지리적 표시가 있고 안 하는 그 경우가 있고 그렇겠죠. 어떤 요건을 갖춰야 우리도 지리적 표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보성이든 뭐 어디 광양이든 뭐 하동이든 뭐 어디서 막 지리적 표시 등록받겠다 단체 표장 막 출연한다고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법에서 상표법에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그 보호해주는 거지. 또 다른 법에서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또 다른 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고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보호가 안 되는 지적 표시다 그러면 그거는 보호를 안 해줘.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아무리 뭐 정보를 다 한 세계를 상대로 수집한다지만 그게 그 나라에서 보호되는 지적 표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이걸 정보를 교환을 하고 국가별가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료들을. 그것도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한때는 보호해줬으나 보호가 중단된 지적 표시도 있을 수 있어요. 세계무역기구에서 WTO 회원국 내에서. 또 이제 WTO 회원국 내에서 이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지적 표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16호에. 사용되고 있고 보호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 것만 보호를 해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이제 16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인운동의 염려가 있든 없든 따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인운동이 없어도 16호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오인운동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12호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이것을 적용해서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문자상으로는 진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인운동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예를 들어 봅시다. 캘리포니아 보면은 나파밸리 있잖아요. 가면 유명한 와인 그 포도주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야. 근데 보르도 포도주라고 이렇게 해서, 보르도는 프랑스잖아. 그렇게 해놓고 라벨에는 미국산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미국산이라는 진정한 원산지 표시가 됐다 하더라도 보르도라는 말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뭐 프랑스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거기와 관련된 어떤 제조 비법이 뭐 섞인 거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혼동이 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12호를 적용할 수 있다. 품질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여기를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도주 또는 증류주 사용하는 상표에 적용하고 19호의 경우에는 타인의 지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게 인정된 상품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출 수가 있어요. 타인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적용하는 것. 어떤 표장이 16호에도 적용될 수가 있고 해당될 수가 있고 19호에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자가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프랑스를 봅시다. 프랑스는 WTO 회원국이기도 하고 또 한 EU FTA 협정에 의해서 자유무역 보호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나라의 어떤 모르도라고 하는 그런 지적 표시다. 예를 들면 이때는 이것이 16호에도 해당할 수 있고 19호에도 해당할 수 있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양자를 다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단 기준은 등록 여부 결정할 때고 위반은 거절리 무효 사유고 이제 이거는 또 5년의 제척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16호, 17호, 18호, 19호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다른 이제까지 쭉 살펴본 조항도 있지만 어떤 거는 5년 제척 기간이 있고 예를 들면 주지상표, 저명상표도 봐요. 둘 다 유명한 건데 9호는 제척 기간이 있고
10호 저명, 11호 저명은 없어.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16호, 이거는 5년 제척기간인데, 저 뒤에 가면 19호 이런 제척기간이 또 없어. 이러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와요. 객관식에도 그렇고, 주관식도 그러면 정확하게 쓰는지,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고, 그래서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뒤에 심판 때도 또 중국에 나오지만, 이거 어떤 조문은 제척기간이 있고, 어떤 경우는 없고, 또 두 번째는 뭐야? 판단 시점도. 출원시냐, 결정시냐. 어떤 것은 출원시고, 어떤 것은 결정시고, 어느 조항이 출원시고, 어느 조항이 결정시. 이거는 외워놓으셔야 돼. 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까지 16호에 설명드렸고, 17호를 보겠습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 유사한 상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명칭 때 잠깐 설명드렸어요. 이거에서 등록된 품종 명칭은 보통 명칭이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등록된 그때부터는 보통 명칭이다. 여하튼 17호를 봅시다. 식물식품종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식물식품종보호법을 봅시다. 뭐 그것까지 다 봐야 될 일은 아니지만 반어문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돼. 그 책에 제 교재에는 쫙 이렇게 주석에 식물식품종보호법 109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한번 읽어보셔. 뭐 또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게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 보면은 품종명칭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 이 공동부령인 건 뭐냐면은 이 밑에 나오는 농축산식품부를 얘기하고 해양수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두 부죠. 그래서 공동부령이에요. 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품종명칭 등록 출원을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품종명칭 등록을 바꿔서 하는 자는. 상표랑 비슷하죠? 출원을 해야 돼.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면 이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또 출원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머지 항들인데 그것까지 뭐 한번 읽어보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까지 상표법에 테스트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입법 취지는 어떤 것은 식물식품종보호법에서 등록이 됐는데 또 제3자가 그런 비슷한 명칭을 그거와 관련 염자가 딱 등록이 되면 이게 충돌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예? 충돌 문제가. 여기서는 갑이 식물식품종보호법에서 등록하고 여기서 우리 등록되고 이렇게 되면 뭐야 이게. 하나는 품종명칭, 하나는 상표로서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어떻게 했어? 여러 가지 오인운동을 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양법의 저촉, 컨플릭트를 피하고 오인운동, 미스테이크와 컨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상표법이 2010년에 이게 도입이 된 거예요. 17호도. 그래서 이 적용 요건을 봅시다. 이제 식물식품종보호법에 따라 제법에 따라서 등록된 품종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그런 상표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식물식품종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식물식품종보호법에 가지고 품종 명칭 등록 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시켜줘서 어디다 등재를 하느냐? 품종 명칭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 여러분이 상표 출원하면 등록하면은 상표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등재는 이건 뭐야? 부동산의 등기부하고 똑같은 거야. 무치재산의 그 등기부야. 등기부. 똑같아요. 말만 등록이라는 말 쓰지 영어로는 다 레지스터야. 레지스터. 부동산 등기부나 얘나 레지스터나 아무 차이가 없어. 근데 물권법에서 민법의 물권은 등기라는 말을 쓰는 거고 여기서는 등록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영어로는 다 레지스트레이션이야.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레지스터라는 게. 품종명칭 등록 원부가 있고 상표 등록 원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품종명칭이라는 것은 여기에 품종명칭 등록 원부에 등록된 품종명칭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품종명칭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등록된 품종명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상표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품종명칭 등록 원부에다 등록하기 위해서 품종명칭을 출원할 때 이것도 품종을 지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품처럼. 그게 뭐냐면 작물이라 그래. 걔네는 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품종명칭 사용자는 작물을 지정해가지고 지정작물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심사를 거쳐서 이게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 17호가 적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 시 유의사항은 상표 출원에 관해 별도 예외 규정을 17호는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품종명칭의 품종보호권자가 자기의 품종명칭을 상표로 출원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심사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어 품종명칭이 등록이 되면 되게 뭐야? 그 순간부터 이제 보통명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정상품이 뭐 그 품종명칭의 작물을 지정상품을 했다. 그러면 보통명칭이 되는 수가 있어. 1호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오인운동을 야기한다. 그러면 12호가 적용될 수가 있고, 네, 그런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네, 판단 시점은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근데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인데 심사관은 이것이 등록된 그 품종명칭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품종명칭 등록 원본을 보고. 그래서 그걸 꼭 확인을 하고, 아, 이게 등록된 품종명칭이구나 해가지고 번호를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위반 효과는 거절 이유 무효사유인데 여기는 제책기간이 없어.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18호를 봅시다. 18호. 요거는 또 다른 법률이 나오는 거야. 요번에는 어떤 법률이냐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자, 이게 16호는 뭐야? WTO 세계무역기구의 트립스 지주산 보호에 관한 협정이 나오고, 또 17호에는 뭐야? 식물 신품종 보호법 이런 게 나오고, 또 18호에는 뭐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런 게 나오고, 19호는 뭐야? 자유무역 협정 FTA가 나오고. 알았죠? 이런 것들하고 이 상표법과의 충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 문제, 조약상의 의무 이행이라든가 충돌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18호 조문을 한번 봅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 그러니까는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해야 되죠. 근데 상품은 뭐야? 동일해야 돼. 앞에하고 또 다르죠. 17호는 뭐라 했어? 상표 동일 또는 유사, 상품 동일 또는 유사 이렇게 돼 있잖아. 18호는 뭐야?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인데 상품은 동일해. 그쵸? 그래도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 타인인데 뭐야? 17호는 뭐야? 타인이고 본인이고 안 따져. 그 차이죠? 이런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면 시험에 객관식이든 주관식 잘 대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조문도 오래오래 잘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뉘앙스가 차이가 있구나 조문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보면 지리적 표시의 등록 이런 표지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식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 특성, 이 키워드가 이 지리적 특성이라는 단어죠. 이런 것이 지리적 표시를 정의할 때도 우리가 이런
용어의 키워드를 봤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등록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등록된 지적 표시인데 타인의 지적 표시야. 이것을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해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농산물 품질관리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32조에. 제가 아까 1항만 소개했는데 거기 책 교재 보면 주르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야. 그냥 그걸 뭐 그것까지 답안 현출할 건 없는데 여기 보면 상표법에 따라 선출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지리적 표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유사한 지리적 표시, 이런 것은 그런 지리적 표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상표법에는 그런 지리적 표시와 그럼 충돌 거꾸로의 경우에는 없었어, 규정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충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컨플릭트가. 그래서 이걸 도입을 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법 저촉을 피하고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등록된 지적 표시 중에 대한민국 체결에서 발효된 자유무역에 따라 보호하기로 한 지적 표시에 반영되지 아니한 지적 표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보호하기로 한 지적 표시는 저 19호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해당하지 않은 지적 표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19호와 마찬가지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8호를 둔 거예요. 취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16, 17, 18, 19가 이렇게 서로 연결성이 있는 조항들이다라는 거예요. 적용 요건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그런 상표여야 돼요. 그러니까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 표시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된 그거는 적용이 안 돼. 18을 적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등록 원본을 봐야겠죠.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적 표시 등록 원본을 보고 등록된 거야. 그러면 이제 18호 적용할 수가 있어. 이거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의 지적 표시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적 표시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 표시권자가 해당 표장을 상표표, 지적 표시, 단체표로 등록 출원하는 경우에는 뭐야? 본인의 경우에는 18호 적용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8호 적용을 받지 않고 다른 요건을 갖췄으면 등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까 얘기한 17호와의 차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심사규정에 있는 거예요. 보성녹차 표정에 대해서 영농조합 보성녹차연합회라는 곳에서 이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적 표시로 등록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1호야.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 표시 1호. 보성녹차 딱 등록을 했어. 그리고는 상표법에 따라서 같은 연합회에서 그 지적 표시 단체 표장을 출원했어. 그러면 18호 적용해야 돼요? 못하잖아. 본인이니까.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록 원본을 보니까 뭐야? 이 상표 출원인하고 동일인이네. 출원인하고. 그러니까 18호 적용 못하는 거지. 다른 거절 이유 없으면 등록을 해주는 거야. 우리나라에 등록이 된 거예요. 지적표시 단체 표장으로. 이렇게 본인이 이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지적표시 등록하고 또 상표법에 따라서 지적표시 단체 표장 등록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동일 또는 적용되시고. 그 다음에 보성녹차 그러면은 자 원칙적으로 봅시다. 보성녹차 그러면 녹차는 뭐야? 보통 명칭이잖아. 보성은 뭐야? 산지 표시잖아. 그러니까 뭐야? 원래는 식별력이 없는 거죠. 산지 표시니까 33조이랑 3호
해가지고 성질 표시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산지 표시가. 거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지만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 표시다. 이럴 때는 뭐야? 표장의 유사 판단 시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있다. 요부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상표가 있을 때 수요자들에게 주목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는 것이 그 요부거든요.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요부인데 산지는 보성은 산지니까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니까 요부가 아니고 녹차는 보통 명칭이니까 이것도 요부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추론하는 뭐는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무슨 삼성 무슨 보성 녹차 이렇게 추론했다고 쳐봐. CJ 보성 녹차 이렇게 삼성 보성 녹차라고 이렇게 추천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보성 산지 표시고 녹차는 보통 명칭이고 요부는 삼성이다. 그러니까 보성 녹차하고 내 삼성 보성 녹차하고는 상표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상표 유사 판단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서 수요자를 하여금 상품 출처가 오일 운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전체적 관찰하는 방법으로서 있는 것이 분리 관찰과 요부 관찰이었잖아요. 즉 상표가 여러 가지 문자가 이렇게 2개 이상의 문자가 결합되어 있을 경우에 또 도형하고 문자가 결합되고 이런 등 했을 때 여기서 식별력 있는 부분이 뭐야? 이 전체가 식별력이 있는 거야? 아니면 이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식별력이 있어서 식별력이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분리관찰에 들어가고 그 분리관찰에서 그 중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요부야? 이렇게 하는 것이 요부관찰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 표시라면은 그는 상표 요부 판단에서 요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성 녹차의 경우에 보성이 산지 표시가 아니고 산지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는 산지 표시를 하더라도 요부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와 동일도 유사한지를 따져가지고 표장에다 따서 그러면 이제 삼성 보성 녹차도 추나한 18호에서 거절되는 거지 보성자가 있다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적 표시 사용한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한 상품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거. 같은 생산자에게서 생산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은 상품이라도 지리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품종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정된 상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의 예시를 봅시다. 예시 심사위원회 나와 있는 거. 예를 들면 여기 사과를 봐요. 사과인데 홍옥 홍옥 사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홍옥도 있고 여기 보면은 부사 후지 사과라고도 하고 부사 또 국광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이라는 얘기예요. 명칭은 달라도 다 사과지. 근데 스타킹은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스타킹은 어떻게 생긴 사과인지는 몰라. 이 나머지 세 개는 알겠는데 그거는 모르겠어. 그 다음에 복숭아에도 복숭아인데 백도 황도 이런 것도 다 백도나 황도나 동일하다고 인정된 상품이죠. 복숭아로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상품이 백도 이렇게 출했는데 이제 등록된 지적 표시 그게 이제 농산물 품질을 된 게 백도인데 나는 상표 출원하면서 홍도 이렇게 출원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성이 인정된 상품이니까 이런 것이고요.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품의 예시를 보면은 녹차로 보성 녹차로 됐는데 예를 들면은 삼성 보성 홍차 이렇게 출한다. 그러면 18호 적용 못 한다는 거예요. 18호. 왜냐하면 상품이 동일하다고 인정된 상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판단 시 유의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인정된 상품에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유사상품에는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농산물 분류관리법에 따라서 등록된 지적 표시와 출원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 판단은 상표 등록 출원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예? 그렇지만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한다. 그러니까 뭐야? 상표를 양도받았고 이제 출원이라고 그 지적 표시 등록권자하고 같아져 버렸어. 그렇게 되면 이제 거절 이유가 해소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원하는데 이거는 뭐 농산물 분류관리법에서 이게 출원이 된 지적 표시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이신청이라 들어오거나 정보 제공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확인했을 때 그런 거라면은 현재 심사 계류 중이다 할 때는 뭐야? 그 농산물 분류관리법에 따라서 그것이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다렸다가 등록이 된 걸 확인하고 18호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되면은 18호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위반 효과는 거절 이유고 무효사유고 이거는 제척 기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9호를 봅시다. 이거는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적 표시와 동일 유사 또는 유사한 상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9호를 보면은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적 표시한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된 상품.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하다고 인정된 상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국제법상 조약 이런 건 민법상 사법으로 따지면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계약도 뭐야? 양자 계약이 있고 다자 계약이 있잖아요. 조약도 뭐야? 양자 조약이 있고 두 나라가 bilateral treaty 두 나라와 갑국과 을국이 체결한 조약이 있고 multilateral treaty 멀티파티스를 여러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멤버 컨트리가 돼가지고 이런 다자 조약이 있죠. 자유무역 협정도 뭐예요? 협정 아니야. 협정이니까는 뭐야? 국제법상 조약이라는 건 뭐야? 넓은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협정이든 뭐 의정서든 뭐 헌장이든 뭐 협약이든 조약 뭐 이런 거 다 뭐야? 조약이에요. 트리티, 넓은 트리티. 그래서 이런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을 하는데 이런 양자로 체결할 수도 있고 다자로 체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에 따라서 자유무역 협정 FTA에 따라서 보호되는 타인의 여기도 타인이죠. 타인의 지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 해야 돼요. 그래서 지정상품은 뭐냐? 지적표시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이걸 지정상품으로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19호의 적용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원래 이제 한 EU FTA 우리나라 자유무역 체결 협정 역사를 보면 뭐야? 한 EU를 먼저 체결했죠. 논의는 한미가 더 먼저 됐지만은 막 그 국내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막 반대가 극심하고 이래가지고 한 EU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미하고 뭐 다른 나라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건데 한 칠레, 뭐 한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한 EU가 이렇게 FTA 체결을 하면서 지적 표시 상호 보호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는데 여기서 그러면 뭐가 지적 표시인지 뭐 심사관이 다 어떻게 알아? 특허청이. 그러니까는 뭐야? 서로 통보를 해주기로 했어. 자, 이런 것이 이 보호를 해줘야 될 지적 표시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나라도 또 이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후에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지적 표시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것은 특허청 상표 심사 기준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쫙 나와. 새로 업데이트 된기 때문에 특허청 사이트 들어가서 하면 다 업데이트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 보호 대상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 부속서라고 그랬는데 부속서에 보면 쭉 해서 거기에 쫙 나와요. 심사위원회. 그것까지는 다 아실 필요는 없어. 예, 그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자 이것은 다음 것은 이게 있겠어 교환해서 한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지리적 표시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너 지리적 표시 그 리스트에 들어간 이게 지리적 표시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당신 알아? 이렇게까지 테스트가 그렇게까지는 테스트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건 너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예? 손에 지나친 부담이고 실무가들도 알 수가 없어. 그때그때 확인해 봐야지. 예, 알 수 없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리스트를 주면 이걸 뭐야? 일괄적으로 이제 보호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유만 보호해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안 해줘?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이제까지 체결한 나라하고만 FTA 할 거야? 아니 이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예? 경제시장 영토를 넓히려면 막 여러 나라하고 막 아프리카하고도 해야 되고 중동하고도 해야 되고 뭐 남미하고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그런 나라도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는데 파리 조약에 보면은 3대 원칙이 뭐라 했어요? 예? 상표 등록 독립의 원칙, 특허는 특허 독립의 원칙이 아무튼 속죄주의라 그러죠. 그거를. 자, 속죄주의. 두 번째 뭐야? 우선권 주장 인정 원칙. 예? 예.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야? 내국민 대우 원칙 그랬잖아. 우리나라 국민하고 뭐야? 대우하는 거 똑같이 해줘. 외국인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국민 대우 원칙이야. 근데 WTO 있잖아요. 세계무역기구. 이런 협정에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어. 미니멈 스탠다드. 미니멈 스탠다드는 뭐야? 최저 보장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멤버 컨트리들은 세계무역기구 멤버 컨트리들은 적어도 이 이상 보호를 해주는 거는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이하로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약 위반이라는 거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WTO라든가 이 FTA 이런 거 체결할 때 보면은 최혜 국민 대우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최혜 국민 대우 조항.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EU하고 체결을 했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보호를 해주기로 해. 그런데 최혜 국민 대우 조항이 들어갔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출원할 때, FTA를 체결할 때 미국하고는 이만큼 이 수준까지 보호를 해준다고 해봐. 에? 그러면은 한 EU 간의 체결에 최국민 대우 조항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호를 해줘야 돼, 당연히. 왜냐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국가의 그 수준에 맞춰서 EU의 회원국에게도 보호를 해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더 높은 보호를 해주면 우리 EU한테도 더 높은 보호를 똑같이 해줘야 돼. 이게 최국민 대우 조항이야. Most favored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 이제 나중에 여러분 특허를 하게 되면 뭐 상표도 마찬가지고 라이센스 많이 하잖아요. 기술. 그 실시권 계약을 할 때 이런 최혜 국민 대우 조항 같은 그런 조항을 넣는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특허를 가졌어. 반도체 어떤 기술을 가졌다고 쳐봐. 그러면 이것을 통상 실시권을 non-exclusive 라이센스를 삼성전자한테 준다고 쳐봐. 거기도 로열티 받아. 그 전용 실시권은 아니니까 SK 하이닉스한테도 줘. 또 애플한테도 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파티한테 준다고, 당사자들한테 준다고 쳐봐요. 그러면 대개 거기다가 특히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원하는데 거기에 이제 최국민 대우 조항 같이 그런 비슷한 조항을 넣으라 그래요. 그걸 넣어달라 그래. 그래갖고 삼성한테 더 높은 좋은 조건을 대우해준다. 로열티 조건을. 여러 가지 그 라이센스 조건을. 그러면 애플한테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게
하나 좋은 전략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협상력에 있어 정해지는데 되게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국가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앞으로 체결할 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조항을 둬가지고 앞으로 대비해서 이런 19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는 한 EU FTA에서 보호구간 발생한 지적표시를 보호하고자 2011년 기능법에 도입된 것이지만 나아가 향후 발효될 자율적 이후에 보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지리적 표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적용 요건은 이제 조문을 보면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적 표시권, 즉 아까 뭐랬어요?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이게 19호예요. 16호는 뭐랬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 세계무역기구라 했죠. 여기 다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원리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지적 표시는 국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를 해줘요. 해주는데 다만 당해 지적 표시가 이 FTA 체결 국가에서 보호되지 않거나 보호가 옛날에 해줬다가 지금 중단됐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때는 19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의 이렇게 됐잖아요. 타인의 지적 표시 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지적 표시에 본인의 경우에는 이제 19호 적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 표시 정당 사용자가 이제 해당 표장을 직접 상표 또는 지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 그때는 19호를 적용하지 않죠. 이제 그 다른 요건을 갖췄으면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그 지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적 표시로 구성하거나 그 지적 표시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지적 표시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여야 된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지적 표시가 상표 구성에 나타나 있거나 또는 부기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 한글 또는 영어 등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 또 음역한 거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봅시다. 해남 고구마 이렇게 돼 있어요. 해남 고구마. 그러면 이제 해남 지리적 표시잖아요. 고구마는 상품인데 이거를 영어로 해남 스윗 포테이토 이렇게 번역을 했어. 그래도 여기 해당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영어로 해남 하고 고구마를 그냥 GO, GU 뭐 이런 식으로 MA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마 이렇게 이거는 뭐야? 음역이죠. 이게 트랜스리트레이션이야. 이런 거를 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도 이걸 19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적 표시를 뭐 무슨 종류, 무슨 유형, 무슨 양식, 무슨 뭐 모조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경우에도 여기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뮌헨 스타일 맥주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야 진도식 뭐 홍주 이런 거. 이래도 진도라는 게 포함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적 표시. 뮌헨 스타일 뭐 맥주. 뮌헨 맥주 그러면 이건 뭐야 이제 품질 오인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등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또 이거 걸려들어. 부정경쟁이야.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적인 제재도 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되게 형사적인 제재까지도 가능한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피하기 위해서 뮌헨 스타일 맥주 이렇게 되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래도 아무튼 등록은 안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은 뭐예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 한해서 그래서 유사 상품에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조문에 보면 어떤 거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어떤 것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까지 그것도 잘 구분해 놔야 돼. 조항마다 조금 다르죠. 지적 표시는 대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조항은 또 동일 또는 유사로 나가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 정리를 해 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딱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이 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계신데 표장은
꽁떼야, 꽁떼.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치즈의 지리적 표시래요, 치즈. 근데 추론하면서 지정 상품은 뭐야? 버터, 뭐, 발효유, 이런 식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야? 식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식구는 적용 못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야? 12호, 품질오인. 예? 여기에 해당할 수는 있을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 시 유의사항인데, 이 경우에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하고, 네, 상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명칭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상품 종류의 명칭은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노르망디가 지리적 표시잖아요. 까망베르 드 이런 거 드는 불어에서 오브잖아. 오브, 영어의 오브에 해당하잖아요. 오브, 뭐의. 까망베르라는 것은 치즈의 한 종류래요. 근데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제 추론하면서 까망베르 이렇게 해가지고 추론했다. 근데 이걸 가지고 19에서 이거는 지리적 표시다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 지리적 표시는 노르망디지. 노르망디.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까망베르는 치즈 한 종류고 여기서 지리적 표시가 뭐냐를 판단해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그 상품 심사 기준에서 그 지역 표시의 목록이 이렇게 다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조문과의 관계는 다른 이제 영토나 지역에 생산된 것을 오인하게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에 한국산이라고 딱 명시했어, 라벨에. 근데 보졸레 이렇게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거는 9호, 19호에 해당하기도 하고 또는 12호 품질오인 또 수요자 기만 염려도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용 및 판단 시점을 보면은 이건 이제 한 EU FTA 발효일 또 대한민국이 또 다른 나라하고 체결하는 그런 FTA 발효일 또는 추가적으로 보호하기로 한 지리적 표시의 목록의 접수일 이후에 출원하는 상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전에 출원한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식구를 적용할 수가 없어. 법도 뭐 적용 안 되는데 뭐 시행도 안 됐는데.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런 FTA 발효일 이후에 또는 뭐야 처음에는 목록을 이만큼 줬는데 그 다음에 또 있을 수 있잖아. 또 그 목록이 와. 그러면 그게 뭐야? 우리나라 접수가 된 접수일 이후에 출원한 상표의 경우에 이거는 19에 해당해. 저기 지적 FTA 지적 표시 거절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당하는 본호에 해당하는 타인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상표 종류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한다. 그러니까 상표의 양도나 등등에 의해서 이것이 거절률을 극복할 수가 있죠. 하는 것이고 여기 위반하면은 거절 이유 무효사유고 이거 제척 기간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고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상표는 등록을 못 받아. 등록 금지. 19회에서 등록을 못 받아. 난 등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쓰겠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용하는 거. 난 등록 출원도 안 해. 그냥 쓰겠어. 하고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용행위 방지법 3조의 2에 보면은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적 표시의 사용 금지 등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걸 언급을 하셔야 돼. 19를 문제가 나오면은 특히 2차 시험에서 이런 건 언급하셔야 돼요. 자, 뭐 어떻게 돼 있냐 봅시다. 이 조문을 다 자세하게 언급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 언급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19 내용을 봅시다. 저희 부경법 내용을 봅시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적 표시를 그 지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게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문은 제 교재에 쭉 부경법 그 내용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네, 한번 보시면 첫째,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이런 것은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 부정경쟁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랬어? mistake, cause mistake. 오인을 야기하거나, cause confusion, mistake, confusion, deception이라 했잖아요. 오인을 야기하거나, 혼동을 야기하거나, 기만케 하는 거. 이것이 바로 unfair competition이야. 부정경쟁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적 표시를 하게 되면은 뭐야? 그런 행위에 야기시키겠죠?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그 다음에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해 지적 표시 사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19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것이 옛날에 부경법이 먼저 사용 금지를 했고, 그러면 그런 것을 등록도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19를 또 만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는 이 항에 보면 다음 각호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뭐 만들어서 뭐 양도 수출 수입 뭐 이런 거 못 한다는 얘기고, 이 항 그 중요한 게 아니고, 3항에 보면은 이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계속 사용권이 인정이 돼.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뭐겠어요? 선사용에 의해 가지고 주지 저명을 취득했을 때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렸을 때는 계속 사용권 인정하겠다는 거. 1을 봅시다. 국내에서 지적 표시의 보호 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 선사용이죠. 보호 개시일 이전부터 이제 FTA 개시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어야 있고, 그 다음에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적 표시의 보호 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 상품을 표시하는 것을 인식했을 것. 그러니까 주지저명 또는 그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것으로 이렇게 인식된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해도 성립됐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계속 쓰는 거는 부정행위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사용표 사용자의 저거를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표법 제34조 1항 16호, 17호, 18호, 19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